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양대 지수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틀째, 코스닥이 이틀째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종목들 반등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탄력 제한적이고요. 현대차, 셀트리온 반등 강합니다.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눈이 안 보이죠? 오늘장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양호가 아니고 국내장은 강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듣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데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지표 얘기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소비자 심리 관련한 것도 좀 코멘트 들어갔어요. 물가 쪽은 소소하게 나왔고, 그게 이제 요번 FOMC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장도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가 어느 정도 부각되는 위치거든요. 이번 주는 7월 말이 있고 8월 첫 거래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월이 겹칠 때는 요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특징과 요게 있는데 약세를 줬던 쪽은 그러니까 7월 31일을 기점으로는 종가가 최저가로 안 끝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게 보통 3,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나와요. 요것도 분기로. 그런 흐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 나스닥 시장이 이 추세는 조금 더 밑으로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18,750 플러스 마이너스일 겁니다. 요게 여기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깼으니까 요게 이제 신의 한 수급의 그림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상태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스닥은 밀리면 밀릴수록 매력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엔비디아 기준에 110달러 이하로 밀렸을 때는 엔비디아도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종종 자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가면 125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125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이 얘기는 엔비디아가 125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반등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알죠? 이종복 스타일. 만약에 여기서 125달러로 반등을 할 확률보다는 100달러가 깨질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이종복은 스타일 자체가 안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100달러가 깨질 확률보다는 100달러를 지지하면서 125달러 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PC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날 트위터로 이상한 글만 안 쓰면 된다는 얘기도 농담 반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그게 우려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FOMC에서 파웰이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 따라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서 여기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미국도 여기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 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미국장도 한 2주 이상 걸리면서 한 2천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반등이 이어지는 것 같고 국내장도 60일선을 깨면 푸닥거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특정 패턴 얘기했고요. 그대로 치고 가기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1선을 좀 끌어내리는 과정이 아마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장은 원래 섹터별 주도주 강세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움직임이 좋은 쪽을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금융자동차, 제약 등 강세가 먼저 나오거든요. 요게 아침 시세판이에요. 오늘 아침에 9시 20분 시세판이고 지금이 이제 방송 중 10시 50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10시 50분인데 보다시피 크게 밀리는 쪽은 없고 전체적으로 뻘거스름한데 건설은 사실 따로 빼야 되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양호하니까 증권,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그죠? 이쪽이 조금 유독 강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이쪽이 좀 강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약주는 오늘은 드디어 셀트리온이 이제 부각이 확 되는데, 최근장 움직임이 좋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이쪽 금융주 쪽이 다우하고 같이 요새 다우도 그쪽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쪽하고 같이 보되, 보유자 영역으로 좀 얘기해주고 있는 쪽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특이한 점은 없고요. 특이한 점은 없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얘기해 줘 볼게요. 이쪽 2차 전지과도 대주전자 쪽이 조금 더 세게 움직이는 것도 추세 패턴하고 맞물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장 특징은 이제 이 YC 같은 게 이제 한 20%씩 올라가고 하는 게 특징인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는 얼추 단기 저점이 나온 상태라 이제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벌써 고점에서 빠진 걸로 보면 거의 반 정도, 절반 정도가 385거든요. 아까 382 언저리까지 올라갔던 그게 시장이 뭘 뜻하는 거냐면, 시장도 어느 정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한번 움직이면은 저런 식으로 세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추세 패턴을 살펴보면 금융주는 여전히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여전히 좀 탄탄한 흐름이 나오는 어떤 흐름이지만은, 저쪽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이종복이가 찍어서 얘기하는 쪽이고, 저쪽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어떤 흐름을 양호하게 만들어 놨을 때, 미국장이 변동성이 줄었을 때 종목들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장이 변동성이 여전히 좀 있을 때는 눈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로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해외장이 물가지표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소비 심리 플러스 이번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가 금리 쪽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는 어떤 흐름으로 인해 종목들이 미국도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여전히 아직은 지금 구간에서 센 쪽이 조금 더 양호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는 하지만 세게 가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장 안에 눈치 보기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미국 장이 보다 안정화되는 시점, 우리 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오늘은 금융, 자동차, 제약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선별적으로 2차 전지 또 탄력 강한 쪽의 움직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되밀리고 안 깨지고 다시 갈 때 막 이런 표현을 종종 자주 쓰거든요. 각이 상당히 센 각이죠. 2024년은 조정받으면 한 2주 실거래일수로 12일에서 14일은 그냥 확 밀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고점을 갱신한 특징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찍은 저점을 기준으로 저 402.45를 확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못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장은 381 돌파 379 지지 체크로 놨는데, 아침에 381 이상을 한번 준 거고요. 한번 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내릴 거거든요. 중국이 다시 도네요. 이제 다시 흘러내리면서 380을 깨는 신용 나오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종가로 가면서 돌려놓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보다시피 요거 얘기한 겁니다. 여기처럼 60일선 언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눈이 침침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젖히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왔잖아요? 젖히고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 만약에 여기일 거냐, 여기는 가지도 못한 다음에 한 번 더 빠졌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80 초반 이하 쪽으로 오는 이 지수대는 무서워하는 지수대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아까도 지나가면서 툭 얘기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다음 주를 기점으로 반등을 모색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쪽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조금 부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갈 때는 매력이 떨어지지만은 조정받으면 상당한 매력 생깁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서 85,000전자 쪽은 갈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기본으로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그 박스권을 넘었잖아요. 한 22만원 이상 정도. 추가 상승형이고, 지금 보면 요런 종목이 잘 움직여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한미약품서부터 너무 자주 얘기해서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나쁘지 않고요. 제약주는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쪽도 하나만 얘기해주면 포스코 인터가 한 번은 훅 밀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밀렸으면 좋았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거래가 더 확 들어오면서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단기간에 낙폭이 좀 있는 주식들이 패턴 자체가 요런 패턴이 요런 게 반도체에도 되게 많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스터 진단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몇 개 찍어서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낙폭과대가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반도체도 요런 게 많고, 대신 반도체는 거래가 확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보면 대주전자도 지금 보면 16만원에서 여기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한번 요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쪽도 결국은 낙폭과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대주전자 같은 게 정수로 되려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21선이 더 이렇게 조금 더 끌려 내려올 정도로 여기서 안 올라가는 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은 거지, 21선이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튀면 되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올라간다고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주식이 탄력이 떨어지거나 빌빌빌빌거리면서 21선을 끌어내렸을 때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실리면 이제 13만원 넘어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이런 걸 기대하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로 시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추세 패턴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볼 때가 된 거고, 그들을 물려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튀어버리면은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고, 그쪽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튀면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쪽 섹터를 보는 거죠. 뭐 요런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이번 주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더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판단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뒤에 방송 없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오늘 장의 전략 추세 패턴의 중요성 3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이었습니다.